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로 가는 열차 자유유튜브더 자연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2차 전지 업계와 관련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3년 7월 이후 2차 전지 관련주들 2년 가까이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아직도 진행 중인데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2차 전지 업계에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한번 주목해 볼 만하다는 생각에 오늘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준비된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1위 자리를 굳히고 있는 CATL의 약진, 그리고 캐즘에 짓눌린 업황부진과 이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진한 실적, 자, 그리고 미국의 IRA 보조금 폐지 추진 등 세 가지 주요 악재에 짓눌리고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요. CATL의 약진, LG에너지솔루션과 CATL은 한때 세계 1위 자리를 놓고 경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CATL 독보적인 1위로 올라섰고요. 자, 그리고 2위 자리마저 중국의 비아디한테 내준 상황입니다. 표에 보시면은 LG에너지솔루션은 2024년 세계시장 점유율에서 10.8%를 차지하면서 3위에 그쳤지만 비아디가 17.2, 그리고 CATL은 무려 37.9%나 차지하면서 세계 1위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SK온이 겨우 5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7위 자리에 삼성 SDI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상 2차 전지는 중국의 동무대가 됐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3사 세계시장 점유율에서 중국 기업한테 밀리면서 20% 밑으로 떨어졌고요. 거기다가 CATL은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서 홍콩 증시에 IPO를 하고 거기에서 조달된 자금으로 유럽에 투자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유럽 시장에서 우리나라도 오랫동안 공들이고 있는데 CATL이 이제는 유럽 시장에 진출해서 배터리 업계를 장악하겠다는 포석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 더욱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뒤늦게 LFP 배터리 양탄 체제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미 LFP 배터리로 세계를 평정한 CATL은 이제는 소듐 배터리, 소금을 이용한 배터리를 출시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우리나라 업체들 3원계에 집중하는 동안 CATL은 가성비에 집중을 하면서 세계시장 공략에 성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듯이 앞으로도 가성비와 효율성을 내세워서 중국 기업들의 약진이 계속될 걸로 예상되는데,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따라가고 있지만 세계 1위 CATL이 무섭게 치고 나가면서 우리나라 기업들 따라가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전기차 캐즘에 짓눌린 업황 부진, 자, 여기에 따른 부진한 실적, 자,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을 짓누르고 있죠. 그래서 자, 이렇게 실적이 안 좋으니까 신용 강등 압박까지 커졌고, 또한 실적이 안 좋은 상황에서 투자는 계속 해야 되니까 자금 조달을 외부에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내몰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상증자가 계속되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업계 주가 추가적인 하락을 맞이했는데요. 삼성 SDI에 이어서 포스코 퓨처엠까지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분위기를 더욱더 안 좋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 앞으로 과연 적자를 털어내고 실적 개선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큰 관건인데, 우리나라 증권가에서는 하반기에는 실적 개선세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그나마 LG에너지솔루션은 흑자를 냈지만 미국에서 받는 보조금 덕분에 적자를 면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IRA 보조금 폐지가 추진이 되고 있다. 과연 이것이 미국 의회를 통과할 것인가? 그게 관건이고, 자, 우리나라 기업들도 굉장히 로비를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과연 통과를 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이게 지금 매우 중요하고, 자, 만약에 세액공제가 축소되고 예정된 기간보다 더 일찍 폐지가 돼버리면 우리나라 기업들 수익성이 더 악화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IRA 수정 법안 초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물론 이것은 초안이기 때문에 향후에 통과하는 과정에서 수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아마도 로비를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친환경차 세액공제도 기존에는 2032년 종료했지만
2026년 말 종료로 변경이 될 예정이고요. 자, 이렇게 2026년 말에 친환경차 세액공제가 폐지가 되면 그만큼 전기차 수요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한테는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자동차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춰서 저렴한 자동차를 많이 내서 전기차가 많이 팔린다면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보조금이 없어지니까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기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받고 있는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종료를 할 예정인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원래 동트기 전이 가장 춥고 어두운 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지금이 우리나라 2차전지 업계는 동트기 직전 새벽이 아닐까. 암흑이 깔려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뭔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그런 상황이 지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반전이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보이길래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본다면요. 일단 공장 가동률이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ESS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ESS 시장에서의 수주 소식이 가끔씩 들려오고 있기도 한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업황 반전을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월 18일 날 나온 뉴스 기사인데요. 자, 배터리 캐즘 완화, 출하 늘리고 가동률이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양극재의 생산업체인 LNF는 올해 출하 목표를 지난해보다 40% 늘려 잡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 2차전지 기업이죠. 자, 에코프로비엠도 공장 가동률을 60에서 70% 선까지 회복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반기에는 가동률이 80%를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는데, 자, 이렇게 공장 가동률이 70%로 넘어가면은 수익성이 좋아지는 그런 단계로 가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더 좋아진 수익성, 그리고 더 많은 출하량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전기차 시장이 조금씩 회복될 뿐만 아니라 ESS 등 배터리 수요처가 점점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양극재 수요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배터리 소재 기업들도 암흑기를 탈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우리나라 업체들은 그동안 삼원계에 집중을 했지만 이제는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 그리고 리튬 망간 리치 등 영역을 넓히고 있기 때문에 양극재가 출하되는 수요처가 점점 더 많아질 수가 있고,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LFP 배터리 시장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침투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처가 다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광물 하락에 따른 배터리 가격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탄산 리튬 가격 추이를 보니까 2023년 1월경에 피크를 찍고 쭉 떨어지다가 지금 굉장히 낮은 2020년 초반대 가격까지 떨어졌고요. 자, 그리고 수산화 리튬도 보면은 2023년 1월에 피크를 찍고 쭉 떨어져서 약 5년 전 가격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지금 원재료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 리튬 가격만 떨어졌느냐? 그게 아니죠. 니켈 가격도 지금 보면은 엄청 올랐다가 많이 떨어졌죠. 자, 그리고 코발트 가격도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코발트 가격은 2020년 이전 가격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콩고에서 수출 통제 등 인위적인 가격 부양을 하면서 가격이 일시적으로 반등을 했는데 지금 원재료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점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이렇게 원재료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광물 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물론 예전에 높은 가격에 계약을 했던 것들은 높은 가격으로 받아오면서 손해를 좀 볼 수가 있지만, 이제는 광물 가격에 연동하는 계약 비중이 점점 높아지면서 광물 가격 하락에 따른 원재료 가격 매입 비용이 줄어들고 그래서 수익성이 좀 더 높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락폭을 보면 배터리 셀 가격이 60kWh 기준으로 마이너스 36% 정도 떨어졌는데요.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보급형 차량의 배터리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3년 사이에 3분의 1 정도 떨어지면서 그만큼 차량 가격 경쟁력이 많이 높아졌다는 거죠. 차량에서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것이 30% 이상 떨어지면서 차량 가격이 낮아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고, 차량 가격을 낮춰도 자동차 판매사들은 배터리 가격 하락에 따른 마진을 충분히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진 차량을 판매하면서
차량 보급에도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광물 가격 하락에 따른 배터리 가격 하락이 결국에는 차량 가격 하락으로 연결되면서 보급형 차량 확대로 연결되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겠죠. 배터리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배터리 소재 출하량도 늘어난다는 거고, 우리나라 배터리 셀 업체들 그리고 배터리 소재 업체들의 수익성, 매출 증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어난 마진폭에서 기존에 판매하던 가격보다 가격을 좀 더 인하를 해도 그만큼 마진폭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익을 더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광물 가격 하락에 따른 배터리 가격 하락은 완성차 판매 기업 입장에서는 배터리 가격이 높을 때보다 수익성이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차량 보급 확대가 좀 더 용이하다는 거고, 결국 이런 것들은 배터리 출하량, 자, 소재 출하량의 증가로 연결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ESS 시장의 성장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미국의 중국 견제로 인해서 한국 기업의 수혜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ESS 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걸로 예상되고 2025년에도 큰 폭으로 성장할 건데요. 자, 이렇게 ESS 시장이 성장하는 거, 자, 미국 데이터 센터 시장 규모가 계속 증가하면서 데이터 센터에 ESS를 통해서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ESS는 다양한 사용처에서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이 계속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미국의 중국 견제로 인해서 중국산 LFP, ESS 배터리에 대해서 관세를 엄청 많이 때린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총 관세가 2025년에는 155.9%, 2026년에는 173.4%의 관세를 부과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관세를 많이 때리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상대적으로 관세를 적게 받는 우리나라 기업의 제품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CATL과 BRD가 ESS 시장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 자, 결국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ESS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높이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배터리 소재 기업들한테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ESS 시장의 성장과 미국의 중국 견제, 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CATL의 약진, 그리고 소듐 배터리의 등장 등 중국의 CATL이 지금 배터리 시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CATL을 잡으면서 또 다른 출구 전략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런 성과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앞으로 시장이 경쟁이 격화되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도 결코 뒤지지 않고 잘 해나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2차전지 굉장히 안 좋은 소식들만 들려오고 있는 지금이 오히려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2차전지의 재기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